이번 영상은 시한부, 인생을 준비하고 있거나 치유될 수 없는 질환으로 마음이 불안하시거나 인생 후반부, 신체 노화로 찾아오는 신체의 변화 등에 스스로 자신 있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자신이 인생의 마지막 상황을 확고하게 주위에 밝히지 않고 노안으로 입원한 사례를 들어 주변 사람들의 힘든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0대 김신옥 씨, 그녀는 요즘 하루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침 6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엄마는 오늘 밤도 무사했을까? 출근 전에 병원에 들렀다가 퇴근 후 다시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 복도는 늘 똑같아요. 하얀 벽, 소독약 냄새, 그리고 숨죽인 듯한 사람들. 엄마가 계신 병실 문을 열면 침대 위에 누워 계신 엄마가 보여요. 변한 게 없어요. 어제도, 그제도, 그 전날도 그저 조용히 누워 계세요. 처음엔 내가 아니면 누가 엄마를 보살필까 싶었어요. 딸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이 자꾸 저를 갈수록 힘들게 해요. 가장 힘든 건 끝이 보이지 않는 엄마의 고통과 주위 사람의 기다려서는 안 될 기다림입니다. 엄마는 회복되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도 더 이상 나아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어요.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하루를 얼마나 무겁게 만드는지 모를 겁니다. 병원비, 간병비, 그리고 모든 것이 힘듦의 연속입니다. 빠듯한 생활비에서 쪼개고 또 쪼개요. 시간은 말할 것도 없어요. 친구도 나 자신도 잊고 산 지 오래됐죠. 엄마는 깨어나지 않고 그렇다고 보내드릴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누워 계세요. 입원 기간 5개월이 지나고 동생들은 소원해지고 전화도 안 받을 때가 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다 바쁘다고 빠지고 주위 사람들은 저의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저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저 큰딸이니까 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짐을 저에게 맡겨요. 하지만 엄마 손 한 번 잡아드리면 그 쪼글쪼글한 손등에서 어린 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요. 저를 업고 뛰던 엄마의 땀, 김치 담글 때 엄마 손의 따뜻한 온기. 이것이 엄마를 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가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있는 곳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정말 가끔은 제가 넘어지지 않게 누가 저를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거나 불치의 질환이 있으면 종종 현실 세계와 저승이 동시에 보이는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몸이 쇠약해진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큰 불안감은 바로 건강에 대한 걱정입니다. 건강을 서서히 잃어갈 때 우리는 마치 저승의 길 안내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몸이 쇠약해지는 것은 이제 몸에서 떠나려는 준비를 하라는 신호입니다. 이때부터 본능에서 나오는 불안감, 자신의 누려왔던 모든 것과 떠나려는 불안감과 허무감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불안이 시작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삶을 개척해야 할까요? 이 시기에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민감해지며 슬픔을 느끼기 쉽습니다. 배우자도 자녀들도 각자의 생활이 있기에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가 오면 각자가 자신의 중심을 확고하게 잡아야 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확고하게 잡지 않으면 주위의 가족들도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몸이 쇠약해질수록 모든 기능이 떨어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로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조금만 아파도 의사를 찾고 의사의 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자신의 몸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하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몸입니다.
어떤 사소한 질환도 몸에 회복력이 없으면 치료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치유력이 있어서 병원에서 바른 방향으로 잡아주면 스스로 회복합니다. 몸의 치유력과 회복력을 잃어갈 때, 그때가 가장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확고하게 정립하고 미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거나 불치의 질환으로 몸의 모든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자신의 몸이 쇠퇴하는 것을 느끼며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몸이 힘들다고 아우성칠 때 우리는 이러한 신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이 쇠약해짐에 따라 우리 몸의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떠나갈 시기를 인지하고 주위에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이야기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마지막 길이 기약 없는 치료와 기다림,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선택한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혀두면 의사의 치료나 주위 사람들이 향후 대처하는데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살아가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승의 사자가 보이면 친구가 되고 나를 이끌어줄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생의 마지막이라면 내 자신이 당당하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불안하여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병원의 의사에게 맡기고 가족을 힘들게 하며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까? 누구에게나 한 번은 가야 할 죽음은 자신이 온 곳으로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고 떠나는 여행입니다. 이승을 떠나는 것이 힘들고 아쉬워도 시간이 오면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탤런트 김영애님의 경우도 자신의 암을 알고 있으며 시한부임에도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폴 잡스도 2003년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 2011년까지 자신의 일을 하며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으로 업적을 남기며 살았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도 연구와 저술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과학에 대한 열정으로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병원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자신의 마지막 길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자신이 주인공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하고 후회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지막을 자신의 의지대로 아름답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항상 자신의 확고한 생각을 말해두어야 합니다. 현대의학이라는 치료법은 인간다운 치료보다는 그냥 생명 연장에 치중하며 죽음보다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많은 환자가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고령의 회복도 불가능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음식물도 인공적으로 공급받으며 하루를 산다면 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삶이 하루하루 이어지는 것은 죽음보다 못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과도한 치료나 연명으로 자신의 마지막 존엄을 떨어뜨리지 않고 운명의 스케줄대로 신체의 시계에 맞춰 자연의 이치를 따른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고 그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실행한다면 마지막이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체가 약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의 결정권을 자신이 갖고 임해야 합니다. 치료를 하는 것도 자신이 결정하고 몸의 치유력을 믿고 자신의 결정에 따라 열심히 운동하며 자연 치유를 하는 것도 자신이 확고하게 결정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주위에 이러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은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으며 어떤 결과도 자신이 선택했기에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지 않은 길은 항상 미련이 남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이 가장 최선이었고 자신의 인생의 길에 당당하고 행복한 선택이었기에 후회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 바라보며 아름답다고
느낄 때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자신의 인생. 그것이 아름다운 자신이 주인공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말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것이 두렵다. 오늘도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